안녕하세요. 윤술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술입니다. 나다운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상황, 국제 정세 등을 아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토대를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명리학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명리 심리학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점이나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원리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사회 과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점이나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점술가들이 명리학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점술가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점을 치는 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또 사람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나의 성격 자원,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타고난 강점, 나의 그릇의 크기와 한계를 알아가는데 이 명리학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점술법에 심취하거나 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리학은 점술법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명리 심리학입니다. 아주 양지 바른 양지의 학문으로 또 명리학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또 나의 타고난 강점, 여러분의 그릇의 한계와 크기를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정말 그 옥합을 깨트려서 다시 새롭게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명리 심리학입니다. 상담학 박사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 59번째 시간입니다. 임술 일주인데요. 자, 일주론을 하고 있어요. 일주론. 일주론이 뭐냐면, 명리학에는 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있다. 뭐, 과목으로 나누셔도 되고, 뭐, 단원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음양이라는 것을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 오행을 배우고, 음양과 오행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또 배우고요. 육신의 생화 극제를 배웁니다. 그리고 육신과 격국의 또 격국을 배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주론, 이러한 일주론을 또 배우게 됩니다. 수학에서 다항식, 뭐 방정식, 함수, 집합, 수열, 뭐 이런 지수로구 등등을 배우는 것처럼 이 명리학에도 이제 명리학을 우리가 사주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단원이 있다. 여기에 점을 치는 신살까지 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사를 여러분들이 해버리시면 명리학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요, 단식 판단만 하게 됩니다. 뭐가 좋아 나빠, 좋아 나빠, 길, 흉 이렇게만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리학을 길흉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요. 각자 정말 타고난 강점과 이 약점, 그리고 나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또 인간관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가야 될지, 그러한 관계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술일주입니다. 임술일주는 만세력을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어보면은 육식갑자, 천간, 지지로 된 육식갑자와 그리고 이제 사주라고 하는 8개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라고 하는 4개의 기둥이 이렇게 천간, 지지의 한 쌍으로 된 4개의 기둥이 나열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타고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주를 통해서는 국가와 사회 풍토, 월주를 통해서는 환경, 직업성을 알 수가 있고요. 일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물됨, 시주를 통해서는 무의식적인 심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호를 통해서는 사회성을 볼 수가 있고요. 일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술일주는요, 60갑자의 59번째 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에서 시작한 그 갑자가 굉장히 순수했죠. 그리고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순수하면서도 진취적이면서 명랑하면서 이런 갑자, 무대뽀,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이제 막 아기가 바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씨앗에서 그 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갑자는 막 키우는 데만, 커져가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인생사를 이렇게 거칩니다. 60갑자 이렇게 서서히 변하면서 단계 올라가면서, 그래서 임술까지 오면 경신, 신유, 임술, 개해는 정말 무르익은 사람이죠. 그래서 임술은 굉장히 노련하다, 노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술, 개해는 노련하다. 자, 이렇게 가장 노련할 수도 있겠어요.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가 일주에 있을 때 그 사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격 자원. 임수는요, 보통 무엇을 뜻하냐면 큰 바다를 뜻하죠. 큰 바다, 뭐 강, 큰 강. 그리고 술토는 그 바다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리고 뭐 이런 우리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보나 댐을 설치해서 물을 막아주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범람할 수 있는 물을 막아주는 형태. 그리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큰 바다니까요. 그래서 물을 막는 댐이나 또 보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또 이 홍수가 일어난다면 그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술토로 막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한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수영하고 있는 개, 물에 빠진 개, 뭐 물에 수영하고 있는 개, 혹은 이 임수가 검은색이에요. 검정, 블랙이죠. 이 검은 개예요. 술토가 동물로는 개를 상징하잖아요. 이제 검은색 개,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뭐 세파트, 뭐 셰퍼트 생각나시나요? 사냥개 같은 거. 굉장히 까만 게 있잖아요. 그죠? 도베르만, 뭐 검은색이잖아요. 그렇게 검은 개들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뭐 강하게 보이고 카리스마 있고 강성이죠. 그래서 이 지시형 리더다. 리더다. 그런데 대인관계는 조금 원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집에서 사는 개가 아니라 이런 사냥개. 그래서 또 이 임수와 임술은요, 이제 이 바닷속에 있는 어떤 이 신금이 숨어져 있는 이런 지하자원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술의 능력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죠.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이 또 많은
그런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다. 그리고 술토는요, 임수에 있어서 편관입니다. 편관. 편관은 나에게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한 힘을 얘기하죠. 그리고 특별한 사람, 아주 큰 인물을 얘기할 때 우리는 편관입니다. 근데 편관은 천간에 있으면서 또 일간이 근을 가지고 있어야, 지지의 근을 가지고 있어야만 또 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지지에만 있는 편관이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엄한 성향,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나를 억제시키는, 그래서 임수가 근이 있어야 이 편관이 잘 또 임수를 다듬고 또 임수가 그 편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관이고, 또 임수가 술토에 있으면 임수의 기운이 관대라고 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운성으로 해서 인생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이 천간에 있는 이 천간과 오행의 이제 왕세강량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토에 있는 임수는 바로 관대라고 하는 힘을 가진다. 관대라고 하는 이 기운은요,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시기에 뭘 하나요? 결혼을 하죠. 결혼. 그래서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라고 하는 것은 띠를 두르다. 허리에다 띠를 두르는 것은 결혼할 때나,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좋게 잘 차려 입은 거죠. 관직에 오른다거나 할 때의 시기를 우리는 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만큼 권리를 인정받고 또 자립하는 시기를 바로 관대라고 합니다. 이 관대는요, 매사에 의욕이 가득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정의롭고 자존심도 아주 강합니다. 특히 일지에 관대를 두면요, 용모가 수려합니다. 그리고 미모의 철을 얻거나 또 사회생활에 적극적이고 또 처세에 강한 그런 성품이 됩니다. 또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이 임술은 또 관대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노련하지 않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술은 또 59번째 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다. 분명히 경험이 없는 게 아니다. 이 임술은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인 척 뽐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른이에요. 임술은. 그래서 관대의 관대의 의미 중에 자기 본의가 좀 강하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데, 오히려 임술은 독선적이고 좀 독단적이면서 그러한 경향성이 있겠다. 그리고 지지에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금의 정인,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 정화라고 하는 정제, 무토라고 하는 편관이 있는데, 이렇게 재관인의 구조로 되어 있다면요, 굉장히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임술 일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재관인 구조로 굉장히 배짱이 있고 뚝심이 있다. 그리고 이런 편관, 또 재관인 구조는 통솔력이 굉장히 강한 지시형입니다. 그리고 이 재가 이 재고에 있거든요. 정화라고 하는 정제가 숨어있는, 그런 정제가 또 숨어있는 이 재고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이 금고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밝은 스케일이 큰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탐재괴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에 또 밝고, 또 이분이 그러다 보니 인생에도 달관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권모술수도 뛰어나겠죠. 그리고 계산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제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뇌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임기응변이 능합니다. 그리고 임술일주는 뭐 꿈이 잘 맞는다라고 할 정도로 성견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성견지명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과 이 수가 있으면 더 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왜냐면 이게 물이, 토가 없으면요 막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물이 다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물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가 있어서 그 물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래서 수는 토를 가져야 합니다. 또 자기 잘난 맛에 살면 대신 남의 눈총을 받고 또 외로워지고 쓸쓸하고 고독해지니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이 사람은 탐재 괴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또 기본적으로 제복은 있지만 너무 배움보다 또 재물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서 또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공을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왕하거나 하면 제가 너무 왕하거나 혹은 그 인성이 막 중첩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또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는 어느 누구나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임술은 또 자기 내면 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쉬운 9번째 간지로서 다 갖추어진 상태다. 이제 다 갖춰진 상태고, 개해로 가면 이제 개해는 혼돈의 상태에 이르는데, 혼돈되지 않으려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59번째에서. 그래서 다 갖추어진 상태로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혼돈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쓴다. 임술일주입니다.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비밀 창고를 가지고 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토를 굉장히 이 부한 능력으로 보죠. 자, 임술일주가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면, 임묘진월에 태어났다. 만약에 1월에 태어났다면 인월에는 수심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또 임수니까 술토가 막고 있어서 좀 다행이죠. 만약에 인월인데 막아주는 것이 없이 임수로만 막 되어 있으면 그 자라나는 새싹의 기운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인월에는 인월의 이 임술은요, 인내심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야지만 또 덕이 있습니다. 또 인월은 뭔가요? 식상이 되잖아요. 이 임묘월은 식상이 되기 때문에, 또 묘월은 상관으로서 좀 더 섬세하고 창의적이지만 그래도 정말 인성이 없거나 하면 구설에 오를 일이 많습니다. 또 진월은 편관이 되죠. 그래서 진월도 편관, 또 술토도 편관. 특히 진월은 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병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큰데, 만약에 병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진월이라고 하면 물이 다 섞여버리고, 그래서 또 편관도 왕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소심하게 됩니다. 편관으로 막 억누르게 되니까요. 소심하게 되겠죠. 자, 여름 4, 5, 2월에 태어난 임술은 4, 5, 2월은 굉장히 난조한 시기입니다. 난조한 시기에
임수는요, 안 그래도 임수는 좀 탁한 수인데, 이 탁한 물인데, 더 탁해서 형제간에 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난조한 시기에는. 그리고 또 대운이 이때 순행하여서 사움이 화해서 금으로, 금의 계절,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 훨씬 더 지조가 있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월에는 이제 미월이 된다면, 미월에 태어난 임술일주는, 미월은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지지해서 혼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전 문제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관이 너무 강하면 남자 혹은 어떤 힘에 눌리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편관을 잘 이기거나 하려면 인성 편인이 있거나, 또 이제 정관이라고 한다면 정관격이 아예 드러나 버리는 게 정관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가을 신유술에 태어난 임술일주는 가을에는 물이 마르지 않은 계절이 되죠. 특히 신월, 또 6월, 또 6월은 아주 임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편관을 그닥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말이 앞서지 않은 아주 행동파, 행동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6월은요,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통성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식상이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재성이 투간이 되면은 하지만 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기보다, 남들이 내 돈을 탐내는 것보다 또 지지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내가 재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재성이 천간에 있으면 그 어느 사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이제 임술일주뿐만 아니라 재성이 너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경향성이 더 있죠. 겨울에 태어난 임술일주입니다. 겨울은 만약에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해월에 태어난 사람이 편관을 가졌습니다. 무토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천간에. 그러면 굉장히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권위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게 걸록격이기 때문에 편관보다는 정관으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기임이 되면은요, 무토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 기토를 임수로부터 기토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월에 정편관이 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잘 견딜 수 있다. 자, 특히 해월이니까요. 또 자월은 병화가 투간되면은 부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지의 술토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토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위해서는 금도 있어야 되고, 축월에는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조하고 얼어 있죠. 그래서 얼어붙어 있지 않게 화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임술일주, 이제 직업군으로 보면 의료계 종사한다거나, 또 종교, 또 사람을 살리는 직업들이죠. 의료계도 사람 살리는 직업이고, 뭐 종교나 상담 같은, 또 교육 다 할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또 금융, 또 창고업, 또 투자 컨설팅과 같은 업무에 그런 직업성에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이 임술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이제 일주론의 마지막 개해일주로 찾아뵙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이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고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보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운이다, 좋지 않은 사주다 라고 체념하시기보다 삶을 수용하고 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냉소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염세적이고 또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을 이유조차도 알 수가 없고 정말 인생이 한탄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어둠의 끝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경험은 정말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더 좋게 해주실 것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자,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하루 10분에 다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고요. 중간에 끊어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